자,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참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지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글자를요 매일매일 100개씩 써보는 겁니다. 어떤 글자를 쓰면 좋으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의미 있는 글자를 매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글자들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 이 글자가 뭔가 마음에 들어 한다면은 오늘 당장 이 글자를 100번 쓰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닦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선 강지백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을 짓는 거. 자,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100가지 상서로운 일들, 100복이 따르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좋은 일들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선하다라는 것이요 정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요범사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요, 요범사원입니다. 이 요범사원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행위들이 선한 것인지를 점수별로 나눠 놓은 것들인데요.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구절이라든지 그 글귀를 100번을 암송을 하고 100번을 적게 되는 거, 그건 역시나 내 삶의 선을 쌓는 거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제가 이렇게 100번 적으라라고 하는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매일매일 그 적는 글씨,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글자들을 잘 적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쓴 글씨들을요 저희 그 회사 카페에다 또 남기고 인증을 하시고 또 주변에 알리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적극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다는 말 들어보셨죠? 기가 막힌다. 보통 기가 막힌다라는 것이 어떤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내 평상시보다는 뭔가 놀라운 순간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기가 막힌다. 즉 기운이 막힌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어찌됐건 기운이 막히면은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삶이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정한 글자는요 바로 통할 통.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모든 것이 뻥 뚫릴 수 있도록 통할 통이라는 글자를 정했습니다. 특히 양력 4월은요 진월이라고 하고 오행으로 보자면은 흙에 해당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목화, 토, 금, 수에서요. 이 토가 있어야지 목화라고 하는 그 초반부에서 흙을 거쳐가지고 금수라고 하는 이런 완성의 단계를 거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인 겁니다. 우리의 양력 4월 역시나 그런 이어질 수 있는 이제 봄에 막 피어나는 기운이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도기에 특징을 가진 것이 양력 4월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 통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먼저 통을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그런 교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절대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을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밖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통을 감정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교감을 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단 이것이 그 표현을 하는 솔직한 마음이 아니라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의 화풀이를 위한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감정 표현, 제가 말씀드린 통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억누르시고 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풀어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 거고, 이 감정의 통을 위해서는 그냥 진솔된 마음을 서로가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공간에 통을 적용하는 것. 이 공간에 통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막혀있던 곳이 시원하게 뚫리니까 이 집안에서도 그런 기운의 순환이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하게 되면은 아프지 않는 것이고 통하지 않게 되면은 곧 아픈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운이 막히고 통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딱 기운이 막혀서 뭔가 병이 일어나든 감정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공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통의 마음인 겁니다. 이 통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안에 막혀 있었던 것들, 집안에 쌓여 있었던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을 시원하게 정리를 하시고 공간에 많은 기운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요. 이제 저는 그 외부 특강도 참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강에 나가보게 되면은 뭐 댓글로도 그렇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면 좋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집안에서 좋지 않은 걸 빼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버리느냐, 그 방식, 그리고 심지어 뭐 어디서는 그 버리는 시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억지를 위한 억지인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소중하게 썼던 물건을 바로 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일 뿐,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 뭔가 버려야 되는 물건을 버리는 거는 그냥 편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저 역시나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버리는 방식이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이 통을 실천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몸의 통입니다. 우리 몸에서 통해야겠죠. 뭐가 통해야 되냐? 기운이 잘 통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이제 날도 풀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이제 야외 활동하기 좋잖아요. 등산도 좀 자주 하시고요. 집안에서도 내 몸이 좀 쉴 수 있도록 가만히 좀 있는 거,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뭘 듣지도 마시고요. 보지도 마시고 먹지도 마시고 좀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곧 내 몸에서 뭔가 이 자연의 흐름대로 돌아갈 수 있는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기운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가 샘솟게 되는 거니까요. 이 몸의 통 잘 지켜주시고 또 이 기운뿐만 아니라 혈액이 또 막히지 않도록 깨끗한 음식, 맑은 음식도 조금씩 먹어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인연의 통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도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결혼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녀든 모든 우리의 인연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통하게 되면은 하늘에 인연이 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늘이든 어디든 뭔가에 빌게 되는 그 내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상대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막 다가가면 하고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잘 이해를 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이 인연에 있어서도 통을 어떻게 실천하면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4월의 화두로 삼고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알금, 이 글자 보신 분들 있으시죠? 4월달의 글자는 뭐였죠? 바로 통할 통자였습니다. 통할 통. 모든 여러분들의 공간을 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소통하고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통할 통자를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이 금알 금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지금의 이 시기에 금알 금자냐라는 건데, 지금의 시기는요, 봄에서 여름으로 막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요, 이제 막 에너지가 피어나고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변해가는 시기인 거죠. 그렇다면은 더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풍수의 이치,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조화롭고 또 우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발하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불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불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활활 타올라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이거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적당히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바로 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금알금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한다, 안 돼라는 의미보다는요, 지라고 하는 이 머무름인 것이고, 이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절제, 그리고 관리, 통제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인내하고 나의 의지대로 가고 멈추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 금자, 바로 5월의 글자인 겁니다. 이 시기의 글자의 의미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바로 생각에 대한 겁니다. 생각 중에서 우리가 뭘 금하면 좋을까요? 바로 과도한 걱정입니다. 지나친 걱정을 금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5월달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가끔 이제 내가 집을 정해야 되고 우리 가족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선택을 해야 될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는 하십니다. 이사를 가기는 가야 되고 이제 이 집에서도 방을 빼야 되고 빨리 예를 들어서 8월까지 집을 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결국 임박해서 그냥 남아있는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딱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안, 중요한 일들, 이런 이사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생각은 해야 되지만은 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친구 A한테도 물어보고 B한테도 물어보고 C한테도 물어보면은 얘기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설령 A, B, C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져주지 않는 우리,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빠르게 결단을 내는 것, 그 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걱정은 항상 금하시라 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관계에 있어서 금해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 5월이라고 하는 날은요, 가족들이 유독 많이 모이는 그런 달이죠. 많이 또 모이다 보면은요, 여러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고 또 내가 평상시에 지내면서 주변에 알았던 지인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더 세부적으로는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자식이 공부하는 것이 어떻고 하면서 다른 집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교하는 마음은요, 사실 우리 마음을 가장 병들게 하는 나쁜 마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어떤 사람들하고 보통 비교를 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까? 바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우리 자녀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집안의 아이, 내 남편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오는 배우자, 내 아내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비교라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핍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진정한 소중한 것들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 삶을 정말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비교의식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너무 강하곤 합니다. 그게 바로 SNS라든지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지고자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가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소중한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야 여기서 내가 더 가지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더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라는 것을 금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그 관계들에 대한 그 감사함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공간에 대한 금지인데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걸 금지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무관심 방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금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쓴 책들에서도요,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 죽은 공간을 금하라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죽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 그런 곳을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집안을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 죽어 있는 공간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방치해놨던 그 구석이라든지 물건을 이제 쌓아놓기만 하고 손을 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손을 닿고 한 번만 더 신경을 쓴다면은 죽어있던 공간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고 이 산 사람이 사는 공간에 생기가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공간에 있어서 무관심 그리고 관리하지 않는 부분을 금하시라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의 금을 삶에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를 제가 매월 이런 글자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5월달에 이 금할 금자를 통해서 더욱더 화목한 달, 더욱더 풍족한 달을 만들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6월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마음에 새길 그 추천드린 한 글자는요, 바로 가틀동자입니다. 가틀동,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가틀동자가 들어가는 그 단어가 어떤 게 있나요? 동고동락,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리고 동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단어들에 항상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가틀동자라는 건데요. 제가 이 글자를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그 현실적인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될 건데 사실 제가 굳이 얘기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완전히 지금 반반으로 갈라져 있고 내가 지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 혹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그 많은 이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삶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임을 묻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나 주인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상대를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가틀동자라는 글자를 가져왔고 두 번째로 이 자연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이 불의 시기입니다. 불, 어떤 불이냐? 겉으로 드러났던 불이 이제 땅속으로 스며드는 시기인 거죠. 즉 우리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겉으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화,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런 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 쉽게 뭔가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틀동자가 여러분들의 이 시기에 큰 방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글자를 조금 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예전 이 글자 하나를 풀이해 놓은 그 동양의 고전을 설문해자라고 하는데요. 이 설문해자를 보게 되면요. 이 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막 이렇게 마을이 모여있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가틀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똑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서 서로가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틀동에 대한 글자적인 해석이고요. 자, 이제 이 가틀동자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제가 공간에 대한 부분, 생각에 대한 부분, 언행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공간 중에서도요, 가틀동의 의미가 가장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은요, 바로 거실일 겁니다. 거실. 이 거실은 풍수적으로 현대에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각각 공간에 있는 기운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결집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장소이지만은 여러분들 가족을 한번 4인 가족을 상상을 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소파가 4인 가족이 쫙 있으면은 각각의 위치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 바라보는 시선대로 내 집을 인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같아지는 연습, 제가 의미 있는 연습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연습이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앉는 자리와 바꿔서 한번 앉아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소파 자리가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1번 자리에 앉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3번 자리에 앉아 보는 것이고, 3번에 계셨던 가족은 1번 자리에 앉아서 집안을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 제가 예전에 그 다른 영상에서 또 비슷한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해도요, 항상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서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번 딱 다른 곳에 앉아서 집을 바라보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집 자체를 조금 더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또 객관화시켜서 이 공간에 대한 그 소중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자리를 바꾸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물리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앉는 그 자리에 딱 위치를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왜 심리치료 중에서도 그런 의미 있는 그 심리치료가 있잖아요. 바로 역할을 바꿔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가 상담을 왔다라고 한다면은, 아내는 남편의 평소 모습대로, 남편은 평소 아내의 모습대로 역할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도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째로, 자, 관계에 대한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 이번 달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냐면요, 바로 미운 사람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미운 사람 있을 겁니다. 정말 증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왠지 저 사람만 보면 뭔가 짜증이 나,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건데, 자, 이런 미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 이게 바로 이 같을 동자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속에는 그렇게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그 사람 역시나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미운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고 옅어질 수가 있게 되면서 주변이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연습을 이제 한 번씩 해보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3번째로는요, 말인데요. 말 중에서도 요 말을 이번 달에 한번 자주 해보십시오. 바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박또박 적고 싶은데 또박또박 적으면은 느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글자를 못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글자 쓰려면 좀 똑바로 쓰라고 하시는데, 제가 똑바로 쓰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빨리 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빠르게 또박또박 그거 2개는 다 못합니다. 그냥 빨리 쓰고 제가 의미를 전달 드릴 테니까 대강 글자 보고 알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 그 공감을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감일 수도 있고요, 참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끙 하고 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대립하는 상황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어떠십니까?
아마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거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즉,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하게 됐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그 가치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남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지만은, 지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남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면은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이런 의미 있는 글자 하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잘 살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